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부엌에 서 있습니다. 저녁 7시이고 그녀가 그 눈빛을 하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조여오게 만드는 그 표정 말입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소리를 지르는 건 차라리 자비로울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건 솔직하기라도 하니까요. 대신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 작고 실망 섞인 날숨. 그 순간 당신은 이축감을 느끼며 5초 전에 당신보다 더 작아진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부분이죠. 그녀는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숙하고 인내심 있고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신은 가랍고 무능하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37년이 걸려서야 이해하게 된 것, 책이나 세미나가 아니라 제 영혼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보며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파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접시를 던지거나 문을 쾅 닫을 필요도 없죠. 그녀에게 필요한 건 실망과 권리의식의 그 특별한 조합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다 큰 성인 남자를 엄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병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어딘가에 여자의 행복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성적표이고 그녀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남로서 실패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3년 전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분명했음에도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린 모든 결정들, 어떤 직업을 택할지, 어떤 셔츠를 입을지,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졌다는 것을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이치에 맞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그 눈빛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한숨을 막을 수 있을까? 무엇이 마침내 충분해질까? 답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파트너가 아니라 프로젝트로, 인간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 남자가 아니라 발생 대기 중인 실망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팔린 아름다운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고, 충분히 제공하면 그녀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마침내 당신에게 감사하고, 마침내 당신이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이다. 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알면 수년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당신을 덜 존중합니다.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약함에 대해 더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특성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당신은 아마 깨닫지도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평가절하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찮고 당연하며 최소한의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미묘한 기술입니다. 일주일에 50, 60, 70시간을 일한다고? 글쎄요, 그건 남자가 응당해야 할 일이죠. 집안의 물건을 고친다고? 그건 기본적인 어른의 역할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축하합니다. 모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상이라도 원하시나요? 멋진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파리 휴가를 계획하던데요. 꽃을 샀습니다. 색깔이 틀렸거나 예쁘긴 한데 당신이 뭔가 죄책감을 느껴서 사온 거겠죠. 관계에서 감사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지켜보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깨 너머로 던지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라는 사람, 당신이 짊어진 무게에 대한 진짜 진실한 감사 말입니다. 그녀가 감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물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남자로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며 아무도 직원이 출근했다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시여, 당신이 그녀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그녀가 저녁을 요리했다면 고든 램지인 것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빨래를 했다면 그건 영웅적인 자기희생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갖기로 결정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녀는 성녀이자 순교자, 원더우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을 잊거나 그녀의 노력이라는 재단에 충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가 이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쁜 놈이 됩니다. 그녀의 무기고에 있는 두 번째 무기, 특히 악랄한 이것은 걱정으로 이장한 통제입니다. 어디 있었어? 누구랑 있어? 바로 답장 안 했어? 11시 47분에 온라인인 거 봤는데 11시 52분까지 답장이 없더라. 그 5분 동안 뭐 했어? 그녀는 이것을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의 하루를 알고 싶어하고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당신의 영혼의 GPS 추적기를 달아놓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순간이 그녀의 승인과 검열 대상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역겨워집니다. 당신이 이 감시에 순응할수록 투명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녀의 통제 욕구를 맞춰주려고 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해야 하고 압박해야 하고 당신이 얼마나 참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을 때마다 불평 없이 핸드폰을 건네줄 때마다 10대가 부모에게 보고하듯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설명할 때마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매력은 조금씩 죽어갑니다. 이 끊임없는 감시 상태는 제가 예방적 마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나쁜 일이라서가 아니라 설명하기가 지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와 맥주 한잔하러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어질 신문이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10분이 더 걸렸는지 그녀가 궁금해할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당신의 세상은 줄어들어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은 그녀 바로 앞, 그녀가 기대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고 그녀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싫다고 맹세하지만 어쩐지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는 그 매일의 전쟁 말입니다. 모든 대화가 지레바디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잠재적인 말다툼이 됩니다. 모든 의견 차이가 관계의 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갈등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접시나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는 방식이나 우유 사는 걸 깜빡한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치를 알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틀렸고, 항상 사과하고, 항상 상황을 고치려 노력하는 방어적인 불안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감정적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 버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참여하게 만들어 해결책 없는 순환 논리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해결은 애초에 요점이 아니었으니까요. 요점은 당신을 고갈시키고 감정적 자원을 바닥내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에너지가 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지쳤을 때, 감정적 연료가 바닥났을 때, 그때 그녀는 기대치로 당신을 타격합니다. 더 로맨틱해야 해, 돈을 더 벌어야 해, 집안일을 더 잘해야 해,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해, 하지만 나에게 공간도 줘야 해, 침대에서는 더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내 필요에는 더 섬세해야 해, 공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대화가 통해야 해, 강해야 하지만 취약하기도 해야 해,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나에게 완전히 헌신해야 해. 당신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때 이 요구들은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녀는 다시 당신에게 실망합니다. 약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건강을 구할 수도 있는 진실입니다. 그녀가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그녀가 처리할 줄 아는 유일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화, 조화, 단순한 만족 속에서 존재하는 법을 모릅니다. 식물에 물이 필요하듯 그녀에겐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폐에 공기가 필요하듯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녀가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 인생의 남자이기에 그건 당신 잘못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제 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1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사업도 했고, 취미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15년 후, 그는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사도 되냐고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 작업화가 왜 필요한지 마치 논문을 방어하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너무 오래 비우게 될 거라는 그녀의 말 때문에 승진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집에 있으면 그녀는 그가 항상 거치적거린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 남자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통제나 갈등,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는 골대, 불가능한 기준, 게임 자체가 조작되어 성공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을 열고 두려움, 꿈, 불안을 공유합니다. 내일 그녀는 당신의 약함에 화목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우는 남자, 의심하는 남자, 안심이 필요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단단해지고 냉철해지고 문제를 혼자 해결합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고 차갑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사는 것 같다고 하죠.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의 목적은 당신을 영원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알아내려 하게 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게 하고 끊임없이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카지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카지노가 항상 이기는데 당신은 떠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게임에 인생 전체를 걸어버린 꼴입니다. 제가 깨어났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던 순간이죠. 저는 막 승진을 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직업적 성취였고 5년 동안 노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할 생각에 들떠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네. 축하도, 자부심도, 내 성공에 대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클릭했습니다. 어떤 성취도 축하받지 못할 것이고, 어떤 성공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증명도 나를 그저 그녀의 말 없는 끊임없이 변하는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실망스러운 서비스 제공자 이상으로 보이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교활한 부분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진짜 남자가 되지 못한 실패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남자라면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원하는 걸 알 것이다. 진짜 남자라면 그녀의 기분 변화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남자라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진짜 남자라면 그녀를 섬길 기회에 감사할 것이다. 보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기 위해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정말 어두워지는 지점입니다. 수년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부족한 걸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가 나를 참아주는 게 정말 운이 좋은 걸지도 몰라.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나를 떠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 당신의 자아 전체가 그녀의 불만족을 중심으로 예곡됩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실망이 당신 인생의 배경음악이 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고 그녀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침실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이 이길 수 없는 또 다른 장소죠. 당신이 먼저 시도하면 당신은 머릿속에 한 가지만 들어있는 섹스에 미친 짐승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게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섹스 자체가 성과평가가 되어 끊임없이 점수가 매겨지고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느리고, 너무 거칠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뻔하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신이시여, 당신에게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끝없는 토론과 안심이 필요한 관계의 이기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안심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찌질한 거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무기화하면서 당신에게는 감정을 가질 권리를 부정합니다. 직장에서 그녀의 나쁜 하루는 온 집안 식구가 살얼음판을 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나쁜 하루는 남자가 되어서 부정적인 기운을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스트레스는 타당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는 스스로 만든 것이고 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조작이거나 나약함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학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서사를 유지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 건 그녀입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그녀입니다. 당신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적 없는데도 말이죠.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지만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갚는지를 보세요. 그녀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 당신은 그저 일하러 갈 뿐입니다. 마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 휴가라도 되는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립은 전략적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문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그 친구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당신 형은 어차피 그녀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당신 인생에 너무 관여합니다. 하나씩 당신의 지지 기반이 제거되고 결국 당신 머릿속에는 그녀의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듣는 유일한 관점, 당신 가치의 유일한 심판관.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현실을 확인해 줄 곳이 아무데도 없을 때, 그때 진정한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역사를 다시 써서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 겁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던 그 일은 당신이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3년 전 있었던 그 말다툼은 당신의 학대적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는 목록화되고 파일로 저장되어 그녀가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당신에게 운 좋은 일인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꺼내집니다. 반면 그녀의 실수는 당신의 실패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당신의 부족함에 대한 응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속임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당신의 머리를 가지고 노는 당신을 묶어두기에 딱 충분한 그거. 그녀는 다정해질 겁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될 겁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감사를 표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생각하겠죠. 바로 이거야. 우린 고비를 넘겼어.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건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정함은 진짜 변화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단지 간헐적 강화일 뿐입니다. 중독과 예존성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죠. 그 다정함의 순간들은 당신이 계속 희망을 품고 계속 시도하고 올바른 조합만 찾으면 그녀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당신 때문이 아니니까요. 결코 당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그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 어떤 인간도 채울 수 없는 욕구, 당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정서적 지원 동물이고 샌드백이며 그녀의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역할에 머무는 한, 그 거래를 받아들이는 한, 그녀는 계속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파괴되기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너무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입니다. 당신 자신의 파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를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며 문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 하루에 1분 1초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허락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의 실망을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이기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녀가 떠날 거야.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정확히 무엇을 잃는 겁니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 당신을 끊임없는 실망 덩어리로 보는 여자?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갈아서 먼지로 만드는 여자? 그건 상실이 아닙니다. 그건 해방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녀의 드라마 속 조연이 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짓고, 함께 성장하고, 감독관이나 비평가나 판사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삶을 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실패할 때 지지해 줍니다. 점수판을 기록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당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빼가는 대신 더해줍니다. 만약 당신을 더 작게, 더 약하게, 더 하찮게 느끼게 만드는 여자와 함께 있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존할 수도 있고,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증폭시킵니다.
사랑은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에너지를 줍니다. 사랑은 불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평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 독성이 있는 것, 당신이 허락한다면 결국 당신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집어삼킬 어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편안하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면 혼자였거나, 친구들과 있었거나, 그녀가 없는 다른 곳이었나요? 당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그녀가 없는 순간들이라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녀가 떠나면 더 가벼워지고 그녀가 돌아오면 더 무거워진다면, 그녀가 당신 영혼에 지우는 무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당신에겐 하나의 삶, 이 존재로서의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을 현금 지급기와 감정 청소부의 조합으로 보는 누군가에 의해 천천히 용해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의 좁은 허용 범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고 다른 사람을 그들의 기능 장애 속에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매일 조금씩 죽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보기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이 역학관계를 보며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시중들기 위해 존재하며 자신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란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들은 남자를 마음대로 대해도 되며 자신의 감정이 다른 누구의 감정보다 중요하고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살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파괴가 정상이고 용납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기능 장애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갈 테니까요. 그녀를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녀의 실망이 수년간 당신을 통제해 왔으니까요. 자유로워진다는 건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혼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어떤 것이든 정당화하거나 설명하지 말고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허락을 구하거나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말고 집을 나서세요. 그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녀가 논쟁하려 해도 굳건히 지키세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어떻게 상황을 확대시키는지,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조작 도구 상자에서 모든 도구를 어떻게 꺼내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굴복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그녀의 순종적인 하인이 되지 않으면,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거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지켜보세요. 어떤 여성들은 파괴되지 않는 남자와 마주했을 때 실제로 더 나은 파트너가 됩니다. 드라마와 통제가 통하지 않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적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관계가 유지 불가능해질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관계라면 그건 구할 가치가 없는 관계니까요.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폭군이 되거나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계를 갖는 것, 자존감을 갖는 것, 그녀의 승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삶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란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 당신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
당신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당신에게 설득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 삶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압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라는 거 아마 이 관계에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투자했겠죠. 아이들도 있고 재산도 얽혀 있고 이 기능 장애 주위에 쌓아 올린 삶 전체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 머무르는 건 고귀한 게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나 좋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쓰레기 취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며 결국 당신도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바라봐주고 감사해하고 지지하고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로 사랑해주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평화를, 침대에서 휴식을, 끊임없는 비판과 판단 없이 당신 자신이 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빼가는 라자가 아니라 더해주는 라자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그녀가 당신을 조각조각 파괴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의 파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느 쪽이든 첫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며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남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삶,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평화.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파괴되기를 멈추겠다는 의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한 달, 또 다른 1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건질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삶, 당신의 진짜 삶은 당신이 받아들여온 이 반쪽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